21번 흡즙성 해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21번 먼저 흡즙성 해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2% 시작 흡즙성 예를 들어서 잎벌레, 잎벌 이런 것들로 끝나는 것은 입을 먹는 거랬어요. 보통 식엽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뽕나무 이도 모르고 분홍다리 노린지도 몰라요. 근데 진달래 방패벌레는 알아요. 왜냐 우리 외웠었거든요. 제가 방패벌레 깍지벌레는 흡즙을 한다 했죠. 그렇죠? 흡즙을 하면서 특히 방패벌레는 방패 모양으로 동그라니까 입을 흡즙한다. 이렇게 외우시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진달래 방패벌레는 얘는 그러니까 뭐다? 입을 흡즙해요. 자, 그러면 4번은 아니에요. 근데 1번하고 3번은 모르겠어요. 근데 2번에 봤더니 버들 잎벌레예요. 그쵸? 버들 잎벌레. 자, 이렇게 잎벌레 잎벌 끝나는 건 뭐라고 여러분? 식엽성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4번도 흡즙이 맞고요. 그쵸? 얘는 입을 흡즙이 맞고 그래서 답은 2번에 버들잎벌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식엽성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뽕나무 이나 분홍다리 노린재 이런 애들 다 흡즙성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22번. 살충제 종류별 작용 기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소화 중독제 말 그대로 약제를 먹고 중독되어 죽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해충의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관 내에서 중독작용을 일으킨다. 맞죠? 2번 침투성 살충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식물에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성이에요. 식물에 약제를 침투를 시켜서 그 약제의 그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흡집하는 해충에게 해를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침투성 살충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약제를 해충의 체표면에 직접 살포하여 중독작용을 일으킨다. 체표면에 직접 살포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접촉제라고. 접촉제. 이거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훈증제. 약제의 유효 성분을 가스 상태로, 맞죠? 가스 상태로 만들어서 해충의 호흡기에 침입하여 사망시킨다. 맞죠? 호흡기 제가 기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호흡기 기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해충을 죽게 만드는 것. 4번 제충제. 해충을 즉시 죽이지 않고 발육과 생식을 억제하여 해충의 밀도를 저해야 한다. 맞고요. 이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 외에 뭐 또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유인제, 기피제, 불임제 뭐 등등 그런 것들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 해충의 개체군 동태를 알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충태별 사망수, 사망요인, 사망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는 그냥 이것은 1번의 생명표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항생제 계통인 살균제는 했습니다. 우리가 수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 물질이라고 항상 입에 붙게끔 계속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 물질로 치료를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옥시테트라사이클린계의 소화제입니다. 이것은 치료의 목적인 항생제인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시도록 할게요. 25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25번 오동나무 빗자루병을 병원체는 했습니다. 자, 파이토가 또는 마이코가 빗자루 타고 5대로 간다 해서 제가 파이토플라스마는 대추나무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5대로 갔나 해서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이 바로 파이토플라스마 즉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벚나무 빗자루병은 아니다. 얘는 진균 중에서 잔황균에 의한 것이다. 같은 빗자루지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잘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따로 외워주시고 방금 한 거 테트라사이클린계의 항생 물질 나왔죠. 그렇죠? 이걸로 치료가 가능하다. 어떤 게? 파이토플라스마가, 마이코플라스마가. 그래서 같이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5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세균. 제가 혹부리 영감 세균 때문에 눈이 말랐네 해서 뿌리혹병, 밤나무, 눈마른병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균에 의한 것은. 자, 그 다음에 2번에 곰팡이. 곰팡이는 흔히 말하면 진균인 거죠. 진균. 3번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무슨 모자이크병으로 끝나는 거는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유충이 침엽수와 하렵수를 모두 가해하는 해충은 그랬습니다. 침엽수와 하렵수를 모두 가해하는 건 뭐다? 집시나방, 즉 매미나방이다. 그래서 같은 말인 거 꼭 아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 문제는 신기하게도 기사보다는 항상 산업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시나방, 매미나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답은 26번에 2번이 되겠고요. 천막벌레 나방이 바로 뭐라고 여러분? 텐트 나방. 4번에 미국 흰불나방. 미국 흰불나방은 화렵수 160여 종을 가해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식성이다 라고 했었죠. 그거 하나 같이 기억하시면서 27번. 기주식물의 수간 및 가지 등에 구멍을 뚫어 피해를 주는 청공성 해충이 아닌 것은, 자, 청공성 해충 또 다른 말로 분열 조직을 가해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분열 조직이라고 하면 수피와 목부 사이의 어떤 형성층 그 부분을 식히하면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공성 또는 분열 조직을 가해하는 해충. 그래서 저희는 가해 양식에 따라 해충의 분류를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식엽성, 흡줍성, 줄기흡줍에서 여기는 모두 다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 분열 조직을 가해는 하늘의 박쥐가 하늘에서 요 천장에서 박쥐가 자꾸 천장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천공성인 거예요.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하늘에 박쥐 좀 어떻게 해보라고요. 좀. 그래서 소나무 좀 되겠습니다. 하늘에 박쥐 좀에서 박쥐나방, 소나무 좀, 향나무, 하늘소, 미끈이 하늘소에서 같이 분열 조직은 그렇게 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열 조직을 27번이죠. 분열 조직을 청구성 해충이 아닌 것을 냈으니까 바로 4번의 솔껍질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우리 솔껍질 깍지벌레는 꼭 제가 여기 하나기 때문에 이건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줄기흡즙. 깍지벌레, 방패벌레는 흡즙이다. 흡즙인데 방패벌레는 방패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잎을 흡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 솔껍질 깍지벌레는 줄기를 흡즙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껍질 깍지벌레가 줄기 흡즙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8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는 잣나무 털록병균은 잣나무에 뭐를 통하여 침입하고 주된 병증은 뭐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잣나무에는 털록병균이 녹병포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주에 녹평포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겨울포자는 중간기주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다시 소생자라 또는 담자포자라고 불리는 소생자를 내고 그 소생자가 다시 원기주, 예를 들어 여기 잣나무 털록병이면 잣나무의 원기주에 가서 녹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녹병균의 생활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지금 28번이죠. 자, 28번. 그럴 때 이 녹병균은 겨울포자가 바람에 의해 잣나무의 잎 기공으로 침입합니다. 잎의 뒷부분에 기공으로 침입하여 들어가고 이 털록병균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줄기에 그런 그 병균의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8번에 1번. 잣나무의 잎 뒷면, 즉 잎의 기공을 통해서 침입하고 주된 병증은 줄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29번 같이 보실게요. 잣나무 털록병의 중간기주 송이풀류, 까치밥나무류 꼭 외우셔야겠죠. 두 개는. 자, 29번은 그냥 보실게요. 곤충의 청각기관이 아닌 것을 냈습니다. 감각털, 감각모, 이것도 청각기관이죠. 2번에 고막기관, 주로 메뚜기 종류, 그들이 고막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4번에 존스톤 기관, 보통 벌목곤충의 성충, 그 중에서 또 수컷에서 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청각기관이 맞습니다. 아닌 것은 3번의 알라타체, 이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이죠. 알라타체는 내분비선, 호르몬 분비하는 내분비선이다라는 것. 그래서 답은 2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균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다 그 진균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잔황균류, 균류 중 가장 많이 맞습니다. 가장 많은 종이 있으며 균사의 격벽이 있다. 맞아요. 격벽이 없는 것은 요 중에서 조균 있었고, 그리고 또 난균, 요것만 격벽이 없고 나머지는 다 격벽이 있었습니다. 경막, 격벽 같은 말입니다. 맞고요. 이번에 난균류,
균사에 격벽이 없고, 맞죠? 조균하고 난균은 없다고 했습니다. 무성포자인 유주포자를 상성한다. 제가 무성포자인 유주포자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난균이라고 했죠? 이것도 맞는 거네요. 3번 담자포자. 담자균류, 대부분의 버섯이 속하는 것으로 격벽을 가지고 있는 다세포이다. 맞습니다. 담자균류는 대부분의 버섯이 담자균입니다. 4번 불안정균류.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불안정균류 유성생식으로 번식되며, 자, 제가 이거 왜 불안정균류냐고 했냐면, 그 진균도 보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성이 없어서 혼자 단독으로 다음 세대를 이뤄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것을 무성생식, 그리고 또한 불완전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반해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암수가 있어서 암수의 수정에 의해서 생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죠. 암과 수가 있어서 완전하게 생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완전 세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불완전균은, 이 균은 뭐다? 무성생식만을 통해서 새엄 세대를 이루더라. 그래서 얘를 무성생식의 불완전 세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균류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불완전균류인데 유성생식으로 번식하자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불완전균류는 무성생식이어야죠. 그렇죠? 무성생식으로 인한 분생포자. 그렇죠? 분생포자만으로 다음 세대를 이뤘다라는 것.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또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진균의 분류, 경막의 유문화 또는 포자의 종류와 뭐 형태 뭐 그런 것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균, 잔항균, 담자균, 불완전균 했었고, 조균만 경막, 격벽이라고도 부르고 경막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없고 나머지들은 경막이 있었다. 특히 이 난균류도 조균과 비슷하게 경막이 없다. 하지만 얘는 유주포자가 있고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31번 보실게요. 지표화로부터 연소되는 경우가 많고 나무의 공동부가 굴뚝과 같은 작용을 하는 산불의 종류는, 자, 지표화로부터 옮겨 붙으려면 어디에 옮겨 붙는다? 나무 줄기에, 수간에 옮겨 붙겠죠? 그것을 바로 수간화라고 부릅니다. 이건 간단하죠. 수간화. 지표화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흔히 발생하는 불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수간이 먼저 타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31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모잘록병의 피해 형태가 아닌 것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모잘록병이라는 것은 모가 어떤 줄기가 잘록해지면서 썩거나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잘록병이거든요. 근데 말 자체가 1번에 보시면 직립형이라는 것은 서 있는 상태에서 썩거나 어떻게 뭐 죽게 되거나,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저희가 모잘록병의 5가지 병징도 제가 이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속 부패형, 도복형, 수부형, 뿌리 썩음형, 줄기 썩음형.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금부형 있죠. 금부형이라는 게 바로 뿌리가 썩는 것, 그것이 금부형입니다. 그래서 뿌리 썩음형. 3번의 도복형. 그 도복형, 그 줄기 지제부 부분이, 땅과 줄기가 만나는 지제 부분이 약간 오목하게 되면서 고기가 잘록하게 되면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 그쵸? 그것이 바로 도복형이었고, 지중부패형은 땅 속에서 썩는 것,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에 32번에 1번에 직립형이었다라는 거,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에서 모잘록병의 5가지 병징 꼭 아셔야겠네요. 이것도 종종 잘 나오고 있죠. 33번 그냥 보실게요. 수목병을 발생하는 세균 중 막대 모양인 것은 그랬습니다. 세균은 나선 모양도 있고 실 모양도 있고 동그란 모양도 있고 또는 막대기 모양 또는 몽둥이 모양인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간균, 간상형의 세균, 그래서 간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이 몽둥이 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상형, 대부분의 세균은 어떤 형태이다? 바로 이 간상형이다. 그쵸? 요거는 또 제가 잘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간균이 되겠습니다. 구균은 동그란 거, 나선균은 나선 모양인 거, 방선은 어떤 실 형태로 된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에 보시도록 할게요. 벼떼기, 피소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 수종은 그랬습니다. 벼떼기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시죠? 벼떼기는 강렬한 태양 직사광선에 의해서 숲위의 그 어떤 부분이, 강렬한 직사광선을 받은 부분이 건고하게 되면서 말라서 죽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벼떼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벼떼기 같은 경우는 코르크층이 발달하지 않고 수피가 평활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실게요. 한번. 발생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 굴참나무 있네요. 굴참나무는 대표적인 코르크층이 발달한 수목이 바로 굴참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잘 발생하지 않는 수종이니까 바로 코르크층이 잘 발달한 2번 굴참나무가 되겠죠. 자, 굴참나무는 수피에 이제 코르크층이 굉장히 발달해서 수피의 그 물결과 물결 사이에 그 골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피가 두껍다는 거죠. 수피가 두꺼워서 골이 깊게 보여요. 굉장히 깊게 패여 있어요. 그래서 골이 참 깊다, 골참하다, 이것이 굴참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참나무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르크층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 단풍이나 오동이나 배롱, 오동은 특히 대표적인 수피가 평활하고 판판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오동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가뭄비도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단풍이나 배롱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껍질이 수피가 판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코르크층이 발달하지 않은 것 외에 흉거주경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치수에는 오히려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 치수는 아직 수간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해를 많이 받을 만한 면적이 아닌 거죠. 그죠? 수피가. 또는 서쪽 또는 남서쪽에 위치한 잇목이 더 강렬한 햇볕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 34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에 수목 바이러스병 진단에 사용하는 지표식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냥 수목 바이러스병 보신 다음에 3번에 버섯을 보시면 버섯은 진균에 의한 표징이었잖아요. 그리고 방금 위에 문제도 나왔죠. 담자균, 그쵸? 담자균에 의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버섯이라고요, 버섯. 그쵸? 그럼 버섯은 진균에 의한 거예요. 담자균에 의한 거예요. 그쵸? 진균 중에서도 담자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바이러스병 진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삼나무 붉은 마른 병균은 어느 균류에 속하는가 했습니다. 자, 여기 중요했었죠. 제가 진균수병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합니다. 조균, 잔황균, 담자균, 불안전이 있었고 제가 불안전균은 붉은 불, 저 멀리 봤더니 붉은 불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붉은 불, 오. 그래서 제가 불안전균류는 삼나무 붉은 마른 병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6번의 답은 4번 불안전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군이 허리잘록녀한테 잉크 그랬죠. 허리잘록녀가 조군한테 잉크 그래서 조균류는 모잘록병하고 밤나무 잉크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황균은 낭자, 어떤 낭자? 리지나 낭자였죠. 리지나 낭자 그을린 저고리였죠. 그래서 그을린 흰 옷 벗으시고 빗으시오. 그래서 벚나무 빗자루병 그을린 흰 옷 벗으시고 빗으시오 그랬더니 그 낭자가 리지나 낭자가 잎이 떨리고 마릅니다. 그래서 잎 떨림 또는 뭐 줄기 마름, 가지 마름 이런 것들이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담자균은 아밀라리아 마트에 갔어요. 카트에 담자 했더니 아이스크림이 혹 녹았나 해서 그쵸? 혹병. 얘도 결국은 녹병균에 의한 겁니다. 소나무 혹병도. 그래서 잎녹병, 털녹병, 향녹병, 포플러 잎녹병, 아밀라리아, 담자, 혹, 녹았나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진균수병은 좀 다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37번에 소나무 좀의 월동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해충의 월동에 따른 분류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꼭 외워주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나무 좀 같은 경우는 뭐다? 성충으로 월동을 한다라는 것. 특히 성충과 알로 되는 것. 번데기는 뭐 당연히 아셔야 되고 번데기로 월동하는 것은 미국 흰불나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흰불 번데기에서 번데기를 흰 불에 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번데기는 흰 불에 굽는다고 해서 미국 흰불나방은 번데기로 월동한다라는 것과 함께 성충, 알 등은 좀 외워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충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충도 오리나무 잎벌레, 호두나무 잎벌레, 버즘나무 방패벌레, 진달래 방패벌레, 소나무 좀, 향나무 하늘소에서 요거는 좀 다 아셔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성충의 형태다라는 것이죠. 38번 수목에 잎을 가해하는 식엽성 해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식엽성 해충입니다. 저희 외웠던 것을 바탕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벌, 입벌레 이렇게 끝나는 것은 식이업성이랬죠. 그럼 1번에 보시면 낙엽송, 입벌. 그럼 얘를 우선 식이업성으로 둡니다. 우리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게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2번 전나무 잎 응애. 얘도 입자가 들어가요. 근데 응애예요. 입벌이나 입벌레가 아니고 응애예요. 그렇죠? 응애라는 것은 여러분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손벌레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흡집을 하는 해충이에요. 응애도 결국은 흡집을 하는 해충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어디를 흡집한다? 입을 흡집한다. 입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는데 두시고 3번에 참나무 제주나방 4번에 잣나무 넓적잎벌. 자, 이렇게 넓적잎벌, 특히 우리 잣나무 넓적잎벌은 식엽성이었던 거 저희 배웠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이나 4번은 아니라고 치고 그쵸? 3번에 참나무 참나무 제주나방도 식엽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답은 전나무 잎 응애. 응애는 뭐다? 흡집을 하는 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 흡집성에 응애류라든지 방패벌레, 거품벌레, 손벌레, 노린재류, 깍지벌레, 진딧물류 이런 애들이 다 흡집성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나 응애, 깍지벌레도 제가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노린재도 마찬가지. 노린재류도 흡집을 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공성도 하나 더 같이 알아두시면 나무 종류, 특히 소나무좀, 그쵸? 바구미, 박쥐나방. 박쥐나방도 분열 조직 천공성이었잖아요. 저희 외웠을 때, 그쵸? 하늘좀, 그쵸? 박쥐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박쥐좀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의 박쥐좀 자꾸 천공을 한다고, 그쵸? 하늘의 박쥐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쵸?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늘소류, 그쵸? 하늘소류도 다 천공성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녹병군의 생활사에서 핵융합으로 핵상이 2N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녹병균은 녹병포자, 녹포자를 기주에, 그쵸? 여름포자, 겨울포자를 중간기주에, 그리고 중간기주에서 소생자를 낸데 이 소생자가 다시 원래 본 기주로 돌아가면서 생활사가 완성이 되었죠. 근데 보통 핵상이 2N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 겨울포자 세대입니다. N과 N이 만나서 2N이 되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겨울포자이다. 뭐 이 문제는 이렇게 깊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변별력을 점수의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아마 낸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2N의 핵상이 되는 때는 겨울포자일 때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0번 성충은 흡즙 가해하고 유충은 잎을 식엽 가해하는 것은? 자 성충은 흡즙, 잎은 식해. 틀리죠? 식엽, 그쵸? 보시면 1번에 솔라방. 솔라방은 유충이 솔잎 기부에서, 그쵸? 유충이 솔잎을 식해하는 것이었죠, 솔라방은. 2번에 소나무 좀은, 성충과 유충이 둘 다 수목의 나무, 수목의 그러니까 분열 조직 천공을 하는, 그쵸? 수목의 분열 조직을 가해하는 거였죠. 소나무 종 같은 경우는. 4번에 오리나무 잎벌레는 송충과 유충이 잎을 식해하는 거였죠. 자, 오리나무 잎벌레나 소나무 좀은 제가 알고 계셔야 된다 했죠. 성충과 유충이 모두 가해를 하는데 성충과 유충이 잎을 식해하는 것은 바로 오리나무 잎벌레였고 소나무 종 같은 경우는 분열 조직을 가해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4번에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요게 이제 느티나무 벼룩바구니가 잎 속에서 잎살만을 식해한다. 유충은 잎살만을 잎뼈대는 두고요. 잎살만을 먹고요. 성충은 흡즙을 한다. 성충은 잎살을 흡즙하고 얘는 잎살을 식해한다. 그러니까 식엽을 하고 성충은 흡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늘로 잎에 바늘로 뚫은 것까지 갈색처럼 똥똥똥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느티나무 벼룩 바구미입니다. 뭐 이런 피해가 있다라는 거 느티나무 벼룩 바구미. 그래서 4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 시간은 여기 2016년 산업기사 2회 문제는 40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임업경영학부터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